첫 번째, 목표의 힘입니다. 나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저기로 가야겠다. 혹은 가치를 말해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 사랑? 난 가족이 제일 소중해. 난 가족이야. 난 건강과 가족만 있으면 돼. 아니야. 나는 부와 성공을 이뤄보고 싶어. 아니, 나는 사회에 헌신하고 공헌하고 싶어. 이러한 큰 가치들, 그런 방향성을 말해요. 그럼 목표는 뭐가 다른데요? 목표는 거기로 나아가는 한 지점들이에요. 그럼 나 5년 뒤에 뭐 할 거야? 올해 뭐 이룰 거야? 이번 달에 뭐 할 거야? 근데 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냐면, 목적과 목표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됩니다. 제가 7년간 자기 개발을 하면서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거,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목적과 목표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부와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 목적이고, 그리고 그걸 이룸으로써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하고 아이들을 돕고, 이게 제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케이, 난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책을 써야겠다. 이번 달에 뭘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이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오늘도 오면서 웃으면서 운전하면서 왔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월 1일 되면 목표만큼 세우잖아요. 혹은 저 친구 따라서 나도 월 100만 원 부수입 만들어 볼래? 혹은 나도 1억 모아 볼래? 이런 목표 말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목적,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께 약간의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잠시만 10초만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적을 찾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적 대가는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말이죠. 5초만 세볼게요. 5, 4, 3, 2, 1. 네, 눈을 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생각한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우선의 가치이자 목적일 거예요. 저는 이걸 누가 저에게 질문했을 때 책을 쓰고 싶다라고 답했었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 많은 분들 모두가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주 목적이라는 거고, 그것과 관련된 목표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나아가면서 행복할 거예요. 어떤 목표? 돌계단이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들을 하나하나씩 세워보세요. 그게 바로 돌다리이고, 여러분들이 이번 달 해야 할 거, 다음 달 해야 할 거, 그렇게 하나하나 나아가다 보면 굉장히 행복하게 목표를 이뤄갈 수 있고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의 힘입니다. 돈에 대해 알지 않으면 돈으로 인해 앓게 된다. 제가 아까 강연 초반에 얘기했듯이 조금 어려운 집에 살다 보니까 돈으로 인해 앓을 때가 많았었어요. 이 책에도 많이 써놨지만 할머니와 폐지를 고물상에 갖다 줄 때 있었던 에피소드도 있고, 아까 압류딱지가 붙었던 에피소드도 있고,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돈으로 인해서 많이 앓았어요. 그러면 돈이 많다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다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돈으로 불행은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돈으로 모든 걸 다 살 수 없죠.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는 거 많을 거예요, 물론. 하지만 모든 가치를 다 살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몇몇 분들 표정은 돈 많으면 다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돈으로 불행은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돈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부자들을 막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강남 도곡동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그 건물의 건물주예요.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알게 됐고, 부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한번 만나 뵙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자 할아버지, 93세이시거든요. 부자 할아버지가 저에게 큰 교훈을 줘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한테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다 도망간다. 군 생활을 하면서 이걸 적용해 봤어요. 전역하는 그 9개월 동안 매일 노트에 목표를 한 번씩 썼어요. 2022년 12월 나는 1,000만 원의 순수익을 낼 것이다. 이를 위해 그때까지 독서, 강의 준비, SNS 채널 키우기에 전념한다. 아직도 안 까먹었어요. 지금 2년이 넘었는데. 그 문장을 매일 적고 실제로 그 결과물을 이루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1년 좀 더 전에 이 교보문고에 와서 찍었던 당시의 사진이에요.
이 당시 책 제목은 몰랐죠. 뭘로 할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이 자기계발서를 내가 쓰겠다. 그리고 2024년, 5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지금 베스트셀러 딱지가 지금 붙어 있고 자기계발 오늘 기준으로 27위이더라고요. 네. 더 올라가야죠. 분명 더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지금도 이 목표를 매일 아침 쓰고 있거든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과. 오늘 아침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찍어놨죠. 목표를 쓰고 비전 모드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목표랑 비전 모드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틈날 때마다 내 목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의 차이 확률이 올라가겠죠. 비전 보드를 보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목표를 아침에 쓰고 비전 보드를 보면 걷다가도 한번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도 그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더 해야 되지? 그렇죠. 밥을 먹다가도 문득 생각이 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걸 실행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에 한번 목표를 한번 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씩 보면은 하루가 달라진다. 하루가 훨씬 더 재미있어지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초점이 글로 간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습관의 힘입니다. 제 좌우명이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이 글을 저 친구랑 군대에 있을 때부터 매일 썼습니다. 저는. 제 군대에서 쓰던 필통에도 적혀 있어요. 저 말이. 이 말을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습관이 나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습관을 잘 만들기 위해서 3가지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 245페이지에 제가 써놨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습관을 만들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나쁜 습관을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더하기만큼 중요한 게 빼기이기 때문이죠. 너 뭐 할래? 이번에 오늘 동기부여 자격받고 갔어요. 집 가서 나도 저 사람처럼 책 많이 읽어야지. 실행해야지. 아니요. 뺄 거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5가지를 끊어냈었거든요. 첫 번째는 술장 대신에 아까 정말 작은 책장으로 시작했었죠.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머사지가 아니라 어떤 책을 읽을지 그리고 책 읽는 게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일어나자마자 출근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어나자마자 눈 비비면서 좀비처럼 이렇게 출근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고 책 간단히 읽고 운동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한 6시 반 정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6시. 그렇게 점점 당기다가 지금까지 온 거였어요. 어떤 생각으로? 출근하자마자 바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4시간 갖고 출근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었거든요. 그걸 끊었어요.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팁은 100%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100% 할 수 있냐? 너 아주 쉬운 거부터 하세요. 아주 쉬운 거. 제가 처음으로 이것도 2020년 3월 1일에 썼던 블로그 글인데요. 제가 처음에 잡았던 습관은 하루 한쪽 책 읽기와 한 개 팔굽혀펴기였습니다. 진짜 한쪽 읽었어요. 한쪽 읽고 팔굽혀펴기 하나 하고 끝.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솔직히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아무 생각 안 들었는데 한 일주일 열흘 했거든요. 안 끊기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조금 뿌듯해요. 왜냐면 이거 안 끊기고 내가 했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몇 달 지난 뒤에 이걸 업그레이드 합니다. 하루 10쪽 책 읽기, 팔굽혀펴기 10개 하기. 그게 지금까지 와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있고 하루 30분 이상을 읽고 있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습관부터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습관을 하나 만드세요. 어느 정도의 난이도? 100% 할 수 있는. 이거 못하면 내가 바보지 싶을 정도로 아주 쉬운 습관을 하나씩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3번째, 루틴을 만들고 마찰을 줄이셔야 됩니다. 루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공하는 원리,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 이루는 사람과 못 이루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이루고요. 대가를 못 치르고 원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을 고정으로 확보해 놨어요. 고정으로. 새벽에 매일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걸 매일 해요. 여러분들의 루틴은 무엇인가요? 나의 루틴이 있다 하는 분. 난 루틴이 있다.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실래요? 오, 여기 자기계발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신지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는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 루틴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진짜 그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거를 꼭 유지하시기 바라고, 아직 루틴이 없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고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쪽 읽기, 팔굽혀펴기 하나 이런 것처럼 아주 쉽게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는 건 3가지였습니다. 습관은 제거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아주 쉬운 거 해라. 그리고 루틴을 만들고 습관을 쌓아라. 습관 쌓는 건 이전에서 마찰을 줄인다고 표현했는데요. 뭔가 A라는 행동을 할 때 마찰들이 있어요. 난 퇴근하고 영어 공부를 하겠어. 영어 공부해서 자격증 딸 거야? 그러면 퇴근하고 밥 먹고 쉬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마찰이 있습니다. 누운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마찰. 의자를 빼는 것도 마찰. 책을 찾아요. 올려놓는 것도 마찰. 근데 이 마찰 줄이기는 뭐냐면 퇴근하면 일단 밥 먹고 씻기 전에 영어책 책상에 그냥 올려놓고 의자 살짝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앉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찰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뭘 하고 있냐? 새벽에 러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일어나면 알람 끄는 곳 그 옆에 옷 트레이닝복이랑 신발을 앞에다 꺼내놔요. 그냥 나가면 돼요. 입고 나가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마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의 서재에 담은 마지막 5번째 챕터이자 이 챕터가 없으면 1, 2, 3, 4 챕터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행의 힘.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완벽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완벽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제가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웃풋 독서 노트, 성공 플래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건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또 부족해. 계속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의 이 욕심을 채우려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100%는 없구나. 그래서 일단 준비되는 대로 출시를 해보자라고 해서 출시를 했어요. 반응이요? 굉장히 좋아요. 엄청나게 만족하고 칭찬도 많이 듣고 있어요. 여기 보듯이 평도 굉장히 좋아요. 즉, 내 욕심을 100% 다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실행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보완하면 되죠. 2번째, 실행을 위해서 저는 게으름을 끊어낸 5가지 팁이 있는데요.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태해지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 이것도 책에 일부분 담아놨었는데 게으름을 끊어낸 5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기입니다. 내가 잘 되면 행복하고 좋겠지. 더 행복한 건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행복할 때가 더 행복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할 때가 좋으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좋으세요? 물론 우리가 같이 행복할 때 좋지만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 열정이 좀 식지 않아요. 저는 저희가 가장 소중한 사람, 제 아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좀 더 힘이 나고 그들을 웃게 할 생각에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애매하게 쉬지 않기입니다. 저는 여행을 자주 가요. 그날은 살짝 오프를 합니다. 제일 비효율적인 행동이 일할 때 놀 생각하고 놀면서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할 땐 일하고 쉴 때는 확 쉬어줘야 됩니다. 자기 개발하면 안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쉼도 자기 개발입니다. 힐링해야죠. 3번째는 보상 준비하기입니다. 저는 한 달에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걸 이루면 보상을 줘요.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작은 걸 뭔가를 산다거나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 기분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거 또 이뤄야지, 그 다음 거 또 이뤄야지 이런 식으로 작은 보상들을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는 미래의 나 그리기. 나의 어떤 모습. 근데 하나의 방법으로 최악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집은 가난한데 내가 만약에 집안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20년 뒤에 우리 집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엄마가 가끔 걱정해요. 엄마도 나중에 그렇게 파지 주우면서 이런 생활하고 많이 힘들면 어떡하지? 뭐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참 좋지 않죠. 한편으로 내가 집안을 못 일으키면, 내가 부와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에게 큰 자극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5번째, 열정적인 사람과의 만남. 대단한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미친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동기부여가 아주 크게 옵니다. 여기 근데 오신 분들이 지금 다 5번은 하신 거예요. 왜냐? 이 쉬는 날 집에서 TV 보고 누워서 쉴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멀리 추운 곳에 강연장까지 와서 제주도에서 와서 울산에서 와서 영덕에서 와서 이 강연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5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행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래너를 좀 쓰시면 좋겠다. 플래너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빈 종이라도 아침에 한 장 꺼내놓고 내가 오늘 뭘 할지를 한번 써보세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할 때 내가 오늘 뭐 할지 간단하게 써보는 거예요. 종이 꺼내기도 귀찮다? 휴대폰에라도 써보세요. 내가 오늘 뭘 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떠한 생각을 할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써보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주체적인 삶이 돼요. 내가 이끌어가는 삶, 내 생각대로 사는 삶. 이것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언하기입니다. 저는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 항상 선언을 했어요. 내가 선언한 거잖아요.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선언을 하게 되면 창피해서라도 하게 돼요. 스스로 선언한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이자 제가 에필로그에 썼던 글입니다. 부와 성공은 특정한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이다라는 거를요. 제 책의 첫 시작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요.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 엄마, 내가 부자가 돼서 엄마 효도시켜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치, 좋지. 근데 부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해서 될 거면 과연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해서 약간 찬물을 끼워 얹으시더라고요. 근데 깨달았어요. 돼요. 개천에서 용이요? 무조건 나죠. 그리고 성공, 부여, 금수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온도를 1도씩 올리고 전날보다 1% 성장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실 테고요. 오늘 강연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자 제 인생의 모토, 좌우명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고 뭔가 좋았던 거, 나에게 적용해봐야겠다라는 거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습관으로 만드세요. 아까 루틴표 보여드렸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루틴으로 만드시고 매일 반복하세요. 그러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어 있을 거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 원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리치파카 강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